영유아가 관심을 끌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단,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치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죠. 부모의 이런 전략은 영유아가 자신의 반응과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도록 자기 조절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징징거리며 이야기하는 자녀의 경우,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지 손으로 가리켜 보렴이라고 말하고 아이의 징징거리는 행동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고 무시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 징징거린다면 부모는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하죠. 만약 자녀가 부모가 알려준 대로 징징거리지 않고 손으로 가리키는 행동을 했다면 아이의 바람직한 이 행동을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관심을 다른 활동이나 사물로 전환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특히 만 1, 2세 영아의 경우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과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므로 관심을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죠. 예를 들어 거실에서 뜨거운 다리미에 손을 대려고 했을 때 위험해서 안 된단다 라고 말하고 욕실로 들어가서 세면대에서 수돗물을 틀고 손을 씻어보도록 합니다. 거실에서 욕실로 장면이 전환되고 수돗물에 손을 씻는 활동으로 관심이 전환되면서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도한 활동이나 여러 가지 자극 등에 의해 피곤하거나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영유아들을 위해서는 먼저 집안에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 한쪽 구석에 내부가 잘 들여다 보이는 구조의 놀이용 삼각 텐트나 약간 구석진 장소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위치에 편안한 쿠션, 부드러운 인형이나 놀잇감, 책 또는 자녀가 좋아하는 놀잇감을 비치해두고 자녀 혼자서 놀이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그곳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받은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육 시 부모는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고 현재 나타난 영유아의 위험, 유해한 행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애정어린 관심과 걱정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미워하거나 무시한다는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나 또래를 때리거나 꼬집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는 신속하게 접근하여 동생이나 또래가 더 이상 맞지 않도록 대처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왜 공격적인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부모 스스로 판단하여 아이에게 화내거나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노를 최대한 조절합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한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되 최대한 자녀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알아보고 자녀의 동기나 의도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을 비난하고 무섭게 야단친다면 자녀는 유아의 발달 특성상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부모가 자신을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죠. 자녀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는 정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를 좀 도와주겠니? 방 정리를 깨끗이 하렴과 같이 요청하고 자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고맙구나. 누구누구는 참 잘 도와주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정중하게 요청한 대로 자녀가 따르겠다고 해놓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줍니다.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자주 보상해 줍니다. 자녀가 특정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은 강화됩니다. 반면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우연이라도 절대 보상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무런 관심을 나타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사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소, 안아주기, 등 두드려주기, 칭찬하기, 쓰다듬어주기 등도 사회적 보상이며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기, 애니메이션 보여주기, 선생님과 공놀이 또는 카드놀이 하기 등도 활동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죠. 보상을 할 때는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자녀의 긍정적 행동을 강화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며 사회적 보상이 물질적 보상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물질적 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행동이 일어난 후에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 행동에 대한 벌을 줄 때는 논리적 결과, 타임아웃 등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데, 논리적 결과란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수반되는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논리적 결과를 이용하면 자녀를 지도할 때 상황에 따라 문제 행동을 다루면서 동시에 책임감을 교육할 수 있죠. 이때 논리적 결과를 고의적인 보복 행위와 구분하여야 합니다. 논리적 결과는 자녀의 그릇된 행동과 연관지어 논리적으로 받게 되는 결과이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겁니다. 예를 들어 낙서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공놀이를 못하게 될 것이다와 같은 논리적이지 않은 표현은 되도록 피합니다. 결과는 항상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효과적이죠. 타임아웃이란 자녀가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자녀를 즉시 타임아웃 장소에 두어 관심이나 그 밖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훈육 방법은 3세에서 13세 이하의 자녀에게 적절하며 어린 자녀일수록 효과적이죠. 타임아웃을 행할 때는 단계에 따라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타임아웃을 사용할 한 가지 대상 행동을 선정하고 타임아웃 장소로 사용할 따분한 공간, 예를 들어 생각하는 의자, 거실 모퉁이 같은 것을 선정하는데 단 자녀에게 무서운 장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 자녀에게 타임아웃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약속한 행동을 하면 10초 이내에 타임아웃 장소에 보냅니다. 그리고 휴대용 타이머를 맞추어 자녀가 들을 수 있는 곳에 두고 타이머가 울리기를 기다립니다. 단 타이머가 울리기 전까지 어떠한 관심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타임아웃 장소에 간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십시오.